우리네 삶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내는 삶의 모습이 좀 괜찮아지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점점 더 안 좋아지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네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진다, 더 악화된다 라고 보는 게 맞고요. 우리네 삶을 좀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좀 더 마음을 단단히 먹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금방금방 나아지지 않을 거거든요. 꽤 심각하고 꽤 충격적이고 꽤 암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고 더 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꽤나 혹독할 겁니다. 꽤나 잔인하고 꽤나 어렵고 꽤나 무자비할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저금리의 마법에 취해서 부자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는 걸 서서히 이제 알아가는 중이죠. 이상하다. 나 집값이 2배 올랐는데 3배 올랐는데 우리 집이 20억인데 나는 왜 사는 게 힘들지? 이상하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점점 하는 거죠. 안 되겠다. 집을 하나 팔아야겠다. 근데 판다고 팔리냐? 안 팔리죠. 안 팔립니다. 금방 나아지지도 않고 개선되지도 않고 이제 덫에 걸린 거죠. 금방 좀 뭐가 해결되고 수습이 되고 착착착 원하는 대로 흘러가면 좋겠다마는 이제 그런 마법 같은 일은 이제 잘 벌어지지 않는 거죠. 깝깝하고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막막하고 걱정되고 우려되고 이제 점점 이제 안 좋아지는 겁니다. 결국 그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 돼서 우리의 삶을 이제 점점 어렵게 만들면 이제 지옥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죽는 것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독한 마음을 먹어야 가능한 거고, 또한 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감내하며 정하며 지내는 것도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물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끌족들 비트족들은 그냥 맘 놓고 그냥 파산하고 개인의 생활 수 없습니다. 절대로 채권자들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심각하고 더 충격적이고 더 놀라운 일들이 계속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점점 이제 지켜보고 두고 보고 따져보고 살펴보면서 대응해야 될 겁니다. 많이 막막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고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될 겁니다. 왜 일본 드라마나 일본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이제 가족이 망해서 야반 도주하고 신분을 바꾸고 이제 유령 인간으로 사는 이들이 그렇게 많은지, 주가의 숲에서 자살하고 잔혹한 범죄들이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해가 다 되는 거죠. 아, 상당수의 일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구나. 매우 젊은 여성이 나이든 중년 남성하고 결혼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또 이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살인보험금으로 사망보험금으로 또 팔자를 고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게 왜인지 이제는 좀 알 것 같은 거죠. 그 엄청나고 충격적인 일들이 아마 계속 벌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이제 나중에는 무디게 만든다라는 거.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그다지 놀라지도 않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든지 말든지 라고 나몰라라하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바뀌고 개인화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그렇게 살다 보면 또 이제 또 사라지거든요. 뭐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뭐 얘기 들어주는 것도 보통 일 아니거든요. 곤욕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나몰라라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냥 신경 안 쓰는 겁니다. 남들이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내가 죽겠으면 이 세상이 지옥인 거고, 남들이 다 지옥 같아 그래도 나만 무난하게 살면 이 세상이 평온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조심하며 살아야 되고 또 진지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지, 어떻게 삶을 감내할 수 있을지 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냥 되는 거 없기 때문에 더 쉽고 만만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하게 살아낼지 또 잘 궁리해야 돼요. 따져봐야 돼요. 고민도 해야 되는 거죠. 그저 막막하고 어렵고 겁나고 두려운데 그 두렵고 어렵고 막막한 것들을 잘 좀 따져봐야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라는 궁리를 더욱더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현실은 꽤나 잔인할 거다, 꽤나 무시무시할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IMF요, 1997년 IMF. 저는 이제 그때 대학생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고 사라지고 야반 도주했고요. 그 이후에 2008년 리만 때는 그냥 직장인이었는데 그냥 직장인이다 보니까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지나 보니까 그때 얼마나 이제 잔인하고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지나 보니까 알 것 같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이제 저의 이제 예전 이제 직장 고참들 선배들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현직이었을 때는 상무였고 전무였고 이사였고 고참 부장이었고 되게 잘 나갔는데 퇴직을 하고 나왔더니 자영업을 했더니 식당을 했더니 미칠 것 같다는 거죠. 정말 곤욕스럽다라는 거죠. 너무도 힘들고 너무 막막하고 돈도 돈이지만 건강이 망가지더라는 거죠. 돈도 깨먹고 3, 5억 날려 먹는 거 금방이고 또 가족들 간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이래저래 사는 게 너무 힘들더라는 겁니다. 직장인으로 살 때는 그냥 세상이 내 뜻대로 되고 편안하고 수월했는데 막상 자영업자로 이제 제 인생을 살려니 만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꽤 잔인하고 꽤 충격적이고 꽤 놀랍더라는 걸 이제 와서 많이 느낀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절대로 나오지 말라.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버텨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 동생이 처지고 비주류로 있어도 직장에서 월급 받으며 사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현명한 모습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이 지켜지고 또 안전해지고 또 다음을 모색할 수 있는 거니까요. 어떤 식으로든 다음을 모색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확보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되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궁리하며 지내야 삶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균을 유지해 나가는 것, 지금의 삶의 수준을 유지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대단한 일입니다.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뭐 저도 솔직히 직장인으로 지내고 있으니 두려움은 많이 생기지만 그래도 버티다 보니까 이제 큰 충격은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지나온 저의 과거 시간도 되돌아보면 정말로 비참하고 서글프고 한심하고 억울했던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 지금은 무지하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앞으로 더욱더 마음 단단히 먹고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갈 각오를 해야 되고 내 처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닥칠 위기는요, 리만 2008년보다 더 심각하고 거의 1997년 IMF급에 준하는 위기가 올 겁니다. IMF 때는 그래도 기업이 어려워서 망가졌는데 이번에는 가게들, 개인들이 많이 망가지고 몰락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쇼크, 충격은 더 어마무시할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가 거의 1900조에 육박하고 그 빚은 쉽게 갚아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고통 속에 살게 될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